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026년도 온누리 서포터즈 양성 과정을 맡게 된 김찬곤입니다. 제 소개는 뒤로 가면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양성 과정 서포터즈 프로그램 모집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신 거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16차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잠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 이제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 도구로 가지고 이제 나만의 어떤 지식 아카이브를 이제 만들어서 저런 이제 콘텐츠 제작을 한다든지 온누리 플랫폼을 이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동안 진짜 그야말로 예전에 같으면 오로지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발로 뛰어다니고 이런 어떤 그런 취재나 어떤 그런 자료조사였다면, 지금은 자료조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료조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글을 쓴다든지 어떤 자료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AI 도구가 워낙에 좋아져서, 그 다음에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에 그 AI 기술이 탑재돼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감성적이고 스마트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일상의 어떤 영감을 AI 데이터로 전환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만드실 거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아날로그 감성이라든지 AI 디지털 효율성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적어 내려가면, 뭐 그동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블로그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맛은 다 볼 거예요. 그래서 보셔서 거기서 내가 어떤 채널이 나는 가장 마음에 들고 이거 좀 하기 쉽다기보다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혼자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혼자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 안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배우시는 이제 동기들이니까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제 배움을 나누면서 진행을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 이제 한 두세 분은 이제 재작년도 저랑 같이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 계시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처음 뵙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앉아 계신 분이 나는 스마트폰을 좀 다룬다, 쓸 수 있다. 근데 다룬다는 얘기가 이제 어디까지냐면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단순히 이제 문자나 카톡이나 이 정도가 아닌, 뭔가 그 AI를 좀 쓰고 그 검색도 해보고 어떤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SNS 같은 걸 하고 있다. 한 분, 두 분, 세 분. 그 나머지 선생님들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이제 이번에 배우면서 하실 수 있다? 하겠다? 이것인가요? 예.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AI 도구를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진짜 퀄리티 있는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블로그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스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이제 누구를 위한 여정이 아니라 본인만을 위한 여정으로 가지고 가시면 아무것도 몰랐지만 진짜 무에서 유가 될 수 있게끔 빠지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을 기록을 하는 것.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고 난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셨지만, 뭔가를 기록에 대한 거를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걸 좀 좋아하시고 영상 찍는 걸 좋아한다면 그걸로만 가지고도 지금은 일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온누리 플랫폼 서포트가 되셔서 어떤 기사를 쓰고 자료를 올렸을 때 거기에 소정의 뭐 원고료를 받는 거잖아요.
뭐 얼마가 됐든 그렇게 받게 되면 어쨌든 수익이 생기는 거고, 배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내가 뭔가를 올렸는데 수익이 생긴다? 이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하다 보면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돈을 광고 수익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보시면 수익도 되고 일상을 기록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15주 동안 이제 이런 과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16차에는 이제 성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16차로 말씀드렸는데, 요 기간 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AI 글쓰기. 물론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항상 가져다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이 아니면 조금 더 큰 패드 같은 경우도 쓰셔도 되는 그런 기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엄청난 기능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약간 구형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될 수는 있어요. AI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요즘 많이 들어보셨던 제미나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챗GPT 들어보셨어요? 예. 그 앱만 설치하셔도 내가 스마트폰 안에 최신 폰이 아닌 폰이어도 어느 정도는 그 두 개의 앱을 가지고도 AI 글쓰기가 가능하니 이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촬영하는 거, 영상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수정하고 보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배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쇼폼 영상을 쇼폼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유튜브가 정책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막 돈을 벌고 있던 유튜브 채널도 막 삭제시켜버리고요, 없애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무 공장같이 찍어내듯이 만들어지는 영상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그냥 의미 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를 제작하는 사이트는, 채널들은 지금 그냥 통보도 없이 그냥 채널을 그냥 없애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몇백만을 거느리고 있던 채널 유튜버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지난달에 발표한 거는 구글이 미국에서 지난번에 한 여성이 쇼츠를 너무 많이 봐서 정신적인 어떤 불안감과 어떤 그런 고통을 호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구글이 이제 정책을 바꾼 게, 쇼폼은 우리가 예전에 볼 때는 올리면 계속 보였었잖아요. 그게 이제 막았대요. 제한 시간을 두게끔 했고, 본인이 구독하지 않은 채널은 쇼폼에서 못 보게. 예. 그 쇼폼을 너무 중독자가 생기는 것 때문에 이제 구글이 이제 그런 정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폼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는 롱폼이 다시 또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쇼폼뿐만 아니라 이제 롱폼이라면 가로 영상, 쇼폼은 세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할 줄 아셨으면 이제는 블로그나 인스타에도 올리셔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그 다음에 글쓰기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블로그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또 이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어떻게 수익화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우리 이제 이 오늘이 서포터즈 양성 과정 15주간의 이 성장 프로그램 과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떠세요? 조금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약간 부담이 가기도 하나요? 나 블로그를 하고 있다. 블로그. 아무도 안 계세요? 블로그. 우리 제일 젊으신 우리 선생님만 지금 다 모든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스타도 없죠? 인스타 선생님. 네. 유튜브도 안 하시죠? 지금 현재 안 하는 것도 유튜브도.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이제 블로그 하시고 인스타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번 15주 동안에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조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 이해.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렇게 배우러 오신 분들 중에.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찾고 그다음에 앱을 설치하고 이런 걸 찾아가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쫓아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기본기를 좀 다져가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AI 글쓰기나 간단한 이제 후킹 멘트, 그다음에 한 줄 멘트를 썼지만 AI가 글을 쫙 써줘서 글을 써주는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생일 축하해 한마디 딱 적었지만 한 7, 8줄에 생일 축하글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장착이 됐거든요. 써보신 분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거? 네? 써보셨어요? 예.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4, 5회, 6, 8회 차까지는 이제 사진 촬영, 일상의 사진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색감도 바꿔보고, 영상도 편집을 해보고, 우리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알아봐야 돼. 혹시 여기 아이폰이 난 메인이다. 아이폰. 두 분. 아이폰이세요? 두 분. 예. 이제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갤럭시 폰은 갤러리에서 영상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갤러리에서. 근데 이제 아이폰은 이제 갤러리가 이제 에서 영상 편집하는 자체라기보다도 조금 이제 다르게 좀 편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이폰 우리 사용자분들은 두 분은 조금 이제 갤럭시 폰에 조금 이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상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블로그 운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컨텐츠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다음 사진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잔뜩 넣어야 되냐, 적게 넣어야 되냐, 영상도 넣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대한 어떤 구성,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해보고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나중에는 블로그 엑스포스트라든지 릴스, 그 다음에 어떤 체험단을 통해서 공동구매라든지 어떤 프리랜서, 공공기관의 어떤 서포터즈를 통해서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 물론 이런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까지는 쉽지는 않아요. 이제 꾸준히 뭔가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결과이고요. 단순간에 이런 수입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쉽진 않고, 일단은 온라인 플랫폼 서포트즈가 되면 그래도 수익은 생기죠. 수익은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체험단을 해본다든지 어떤 기자단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수입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뭔가 내 채널이 뭔가를 이제 만들어져 갔을 때 이제 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리랜서로 어떤 마켓에 내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만들어져 가면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록은 이제 AI를 통해서 할 때는 평상시 글 하나 쓰려고 해도,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이 2-3시간씩 걸렸거든요. 왜냐면 내가 머리에서 다 짜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조사하고 막 짜내야 되는데, 지금은 제미나이나 챗GPT를 통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하고 어떤 키워드와 어떤 그런 대상 이런 것들을 쫙 목록을 해서 페르소나를 정리해주고 글을 써줘라고 하면 글을 써주죠. 초안을 아주 멋지게 써줍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사진도 잘 찍고 못 찍고에 대한, 그 다음에 흐리게 찍고 초점이 안 맞은 사진도 AI를 통해서 초점도 쨍하게 맞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사진, 집에 있는 옛날 사진들을 막 노이즈가 끼고 구겨지고 찢어졌는 사진을 찍으면 아주 그냥 원상 복원을 이제 제대로 복원해주고, 그것도 칼라로 복원해달라고 하면 또 칼라로 짱 복원해주고, 그걸 움직이게 해줘가면 움직이는 영상까지도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뭐 일기였다면 이제는 방문자가 찾아오고 수익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AI로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이미지 만들어 보셨나요? 만들어 보셨어요? 우리 선생님? 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 은근히 우리 선생님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 그러면 옛날 사진을 이제 적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옛날 흑백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옛날 내가 결혼했던 그 흑백 사진이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걸 이걸 싹 찍어가지고 AI로 칼라화 시키고 제대로 복원시켜서 이거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걸로 이제 한번 하나 둘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이거 하다 보니까 뭔가 재밌네. 그다음 이걸 내가 컨텐츠로 써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떠오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다 하셨으면 이렇게 다들 모여서 이제 성과 보고회 같은 거를 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제작을 했던 글을 썼던 영상을 만들었던 어떤 포스터를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개해서 성과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도 이제 8월 아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빠지지 마시고 같이 이 16주간을 잘 채워 나갔으면 합니다. 예. 자,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이나 못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오신 분들은 결석 없이 잘 참석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일이란 진짜 이게 가르치러 오는 저는 강사니까 빠질 수가 없지만, 오시는 선생님들은 무슨 개인적인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하는 거를 녹화를 다 뜰 거예요. 뜰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센터에서 톡방을 만들어주면 그 톡방에다가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녹화본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분명히 오늘 배웠는데 저 문 밖을 나가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되는지 다 내 개인적인 일, 사생활 일 하다 보면 과제를 냈었던 것도 미션을 줬던 것도 막 전날 막 해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잘 챙기셔서 해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시겠죠? 오신 분들은 잘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션이 있다면 그 미션을 수행하고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한번 같이 잘 해봅시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강의안조차도 제가 쭉 이제 페르소나를 적어서 이거를 AI가 만들어줘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도 거의 많이 안 깨지고 지금 이렇게 PPT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엄청 많이 단축이 된 거예요. 이런 시간조차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지면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런 그림에 오로지 외국인들만 나왔다면 한국인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한국인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원래는 본인들의 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라도 이제 난 뭘 해보고 싶고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걸 한번 이게 쭉 한번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SNS는 뭘 하고 있다, 요 정도 한 1분 길어야 1분 정도만 딱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우리 선생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일어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이창기라고 합니다. 핸드폰 달리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강의가 있다 그래서 핸드폰을 좀 자유스럽게 좀 다뤄보려고 왔는데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좀 떨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광모라고 합니다. 저는 뭐 원래 컴맹이고 그런데 요즘 시대가 AI 시대니만큼 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이랑 커리큘럼이 어떻게 내용이 비슷한가요? 내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AI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블로그나 그분은 이제 다른 강사님 오셨었잖아요. 올해는 제가 다 할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각종 SNS를 하고 있는데 깊이가 없어서 좀 깊이 있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벌써 지금 저랑 같이 작년, 재작년 계속 수업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많은 걸 하고 계시고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성란이라고 하고요. 스마트폰 활용을 좀 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네. 저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경숙인데요. 진짜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가운데 늦게 오신 선생님 자기 소개해요. 네. 안녕하세요. 조은희입니다. 블로그를 막 시작했는데 아직 아는 기초나 내용이 없어가지고 막 배워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꿈은 크게 갖고 왔어요. 예. 잘 부탁드리고 모르는 거가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항상 꿈은 커야 됩니다. 예. 자, 우리 뒤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문방구에 써보시지 딱 지금 가서 5개월 됐거든요. 동네도 모르겠고 사람도 모르고 아파트 게시판에 이렇게 붙어갖고 너무 반가웠어요. 이렇게 뭐 고정적으로 나와서 뭐 배울 수 있는 거리를 찾는 중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 하는 거는 많이 보는데 막상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일상을 한번 뭐 거창하게 뭐 아까 그 플랫폼 서포터즈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냥 일상을 조금 내가 블로그나 이런 거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나래라고 합니다. 제미나이로 캐릭터를 만들고 만들어 보려고. 만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어 보죠.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저는 블로그는 하고 있는데 좀 더 키워보고 싶고 사진 찍는 것도 좀 배워보고 싶고 해가지고 좀 참여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미숙입니다. 그냥 체계적인 공부가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명이고요. 저는 AI도 잘 몰라가지고 한번 배워서 영상 한번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원입니다. 작년에 수업 듣고 많이 도움이 돼서 이번에도 듣고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어서 수업을 다 듣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정숙희입니다. 챗 GPT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조금씩은 해봤는데 좀 더 깊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구상입니다. 저희 옆에 신한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우연찮게 여기 문막 색스폰 동호회라고 있는데 거기 포스터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고 하다 보니까 좀 뭐 다 AI 막 그러는데 저도 좀 뭐 좀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뭐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막 이런 것도 막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하루 종일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싶어서 마지막 날 지나서 이제 여기 참가를 하게 됐어요. 모집 신청인가 뭐 그거 할 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 15주 동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조금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는 분이 좀 계시고 전혀 지금 스마트폰과 AI를 모르시는 분이 거의 지금 대다수예요. 그죠? 대다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향 잡기가 저도 이제 항상 강의할 때마다 방향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맞춰야 되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소개를 잠깐이라도 해보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 늦게 오신 선생님, 자기 소개 잠깐만, 뭘 하고 싶고 왜 여길 들어오시게 됐는지, 예. 해주실까요? 예. 거기 소개해서 하셔도 돼요. 서셔도 돼요. 거기 하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막에 사는 문막대 정영자라고 하고요. 제가 좀 이렇게 지식이 많이 있지 않아서 AI한테 물어볼 것도 많아서 AI 글씨만 보고 저도 좀 이제 요즘 시대에 발맞춰서 나가고 싶어서 바로 일바로 등록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복장도 좀 남다릅니다. 예? 유도요? 운동인이세요? 네. 그래서 체격이, 예. 체력이,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재작년하고 이게 커리큘럼이 비슷하게 가냐, 그게 비슷하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게 또 틀리냐면 올해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구글 렌즈를 강의를 하고 한 3개월을 쉬었어요. 겨울은 이제 강의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다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퇴직 예정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도와드리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대표님이 강의를 하는데 구글 렌즈를 딱 켰어요. 그래서 켜고 이제 같이 구글 렌즈를 같이 그때 켰거든요. 근데 메뉴가 바뀐 거예요. 메뉴가 바뀐 거예요. 바로 3월 초에 바뀐 거예요, 그게. 3월 둘째 주에 갔는데 3월 첫째 주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고 지금 4월 중순에 구글 앱이 메뉴가 싹 바뀌었어요. 메인 화면이. 그렇게 하면서 구글이 지금 완전히 제미나이와 AI로 완전히 지금 첫 화면을 메뉴 자체를 구성을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토어 앱에서 검색창에 AI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창에도 AI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AI를 클릭을 하면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추천을 해주고 검색을 해주는 AI 기능으로 AI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게 불과 며칠 사이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이 AI 쪽에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AI를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가르쳐 드렸지만 올해는 그거보다도 20-30%가 더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가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만약에 움직이는 동영상을 알려드렸는데 그 사이트가 갑자기 유료화가 돼버려가지고 유료화가 됐는데 돈을 너무 많이 내요. 그래서 그 사이트는 아예 쓰지를 못해. 너무 비싸니까. 무료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를 또 찾아서 그 사이트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유료로 AI 프로로 유료로 29,000원을 내고 있지만 제미나이 안에서 영상 만들 때는 하루에 3개밖에 못 만들어요. 저희도. 유료 구독자들조차도. 그렇게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이 구독료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돈이 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AI 음악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AI 음악도 만들어야 되는데 AI 음악은 진짜 내 거, 저작권이 내 거다라는 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료가 아닌 유료 플랜으로 쓰지 않는 한 이게 음악을 올리게 되면 이건 절대적으로 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로 이제 많이 쓰는 사이트가 이제 제일 잘 돼 있는 게 수노라는 사이트인데 들어보셨나요? 혹시 수노라고? 이제 수노라고 있는데 그 수노 사이트가 내가 그냥 제목 키워드만 넣고 AI 버튼 딱 누르면 작사가 되고 노래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냥 노래 두 곡이 그냥 뚝딱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무료로 만들게 되면 무료로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조회수가 몇백만이 나와도 그거는 의미가 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유료로 구독을 해서 정상적으로 내가 유료로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면 그거는 이제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제 유료화로 쓰지 않으면 내가 이제 어떤 플랫폼을 하고 저런 서포터즈를 할 때는 한두 개는 결국은 유료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음악을 만들 때는 뭐 무료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것까지 괜찮아요.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 괜찮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수익화까지 가려고 하는 경우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유료로 등록을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료로 하면 저작권이 생기는 건가요? 저작권료가 아니라 이건 이제 내가 유튜브에 올렸을 때 이거에 대한 수익이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 전에 무료로 됐을 때는 그 수익이 그 회사 수노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은 쓸 일이 거의 없지만 쓰게 되면 이제 어차피 그 곡에 대한 주인은 제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저한테 들어오겠죠. 거기에 대한 수익은.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리고 선생님도 소개 다 하셨으니까 제 소개도 해드려야 되겠죠. 제 이름은 김찬곤이고요. 고니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이제 닉네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간단하게 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뭐 사진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평생교육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천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거기에 AI 강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청강문화산업대학으로 들어오는 기업 AI 기업 강의는 이제 제가 경기도권 서울 경기 쪽은 이제 제가 이제 요청 들어오면 이제 실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그룹이라고 이런 AI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 전국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천 여주 지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전문적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채널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강의 시장에 뛰어든 게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재능 기부 강의를 좀 하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진관,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여기 사진관이었다면 이렇게 사람이 모이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그 3년 동안은. 그러는 바람에 코로나 첫 해인 20년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한 게 이제 스마트폰과 사진 공부를 그냥 1년 동안 그것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해 가을에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채팅방을 오픈을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온라인 강의를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그 강의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다 올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 거죠. 공개를 못하고 일부 공개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일부 공개가 된 거는 아무리 조회수가 높게 하더라도 수익이 안 돼요. 수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도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수강생들 위주로 구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되지 않았죠. 근데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는 제가 올린 강의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이걸 유튜브에 그냥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제가 이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작년서부터 구독자가 이제 오히려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니까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쓰고 있는 채널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 음악 채널을 이제 제가
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하랴 강의하랴 뭐 음악 채널 만들랴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채널이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모든 데이터가 그냥 홀라당 다 제가 그 몇 년 동안 했던 모든 그런 기록이나 팔로워들이 다 날아가는 바람에 인스타그램도 현재 저도 지금 뭐 바닥서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요.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해킹을 참 많이 당합니다. 인스타그램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따끈따끈한 책은 이제 올 4월달 지난달에 이제 AI 보고서라고 하는 프롬프트 위주로 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이제 같이 공저를 해서 책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책이나 이제 스마트폰 책, 그다음에 디지털 범죄 예방 관련된 책들이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출간을 했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사진과 AI 유튜브 이런 강의를 이천 관내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막 온누리 센터는 지금 3년째 이제 와서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센터 담당자님하고 저하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같이 만들었던 게 이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좀 더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브랜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나중에 하고 이 배우는 과정 동안에 모든 걸 좀 더 많은 걸 좀 배울 수 있게끔. 그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스마트폰에다가 사진에다가 AI에다가 블로그, 인스타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세분한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나눠져 있는 그 주간 동안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잘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이제 AI 이제 제가 이제 기업 강의 나가서 잘 강의하고 있는 그런 올해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했던 주요 강의 이력입니다. 이제 AI가 오면서 진짜 AI 강의, 기업 강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 관공서라든지 공무원들이 스마트 워크에 대한 게 관심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PPT 보고서, 파워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좀 AI를 통해서 쉽게 제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요청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캔바로 활용한 어떤 디자인 기초를 또 요청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자격증 과정도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자격증 과정에 대한 것도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 과정 동안에는 어떤 특별한 과정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 과정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과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자격 과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전화번호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정에서 이제 채팅방을 우리 여기 매니저님이 이제 만들어 주시면 그 방을 톡방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톡방을 만들어 주시면 그 톡방에 이제 이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톡방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 매니저님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43분이에요. 43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스마트폰 기본적인 활용을 하는 걸로 할게요. 조금 들어가다가 바로 쉬는 것보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쉴게요. 자, 이제 우리 이 팀 채팅방에 다 들어오셨는데요. 이 팀 채팅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일반 채팅은 여기서 사고를 쳐도 그분이 나가지 않는 한 톡방에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네? 그리고 팀 채팅은 그런 내보내기 권한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권한이라기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들어오신 분도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 채팅은. 오픈 채팅은 나중에 들어오면 앞에 있던 못 보잖아요. 근데 팀 채팅은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앞에 있는 대화 내용이라든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 채팅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채팅방이 이제 일반 채팅이 있고 그 다음에 팀 채팅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AI가 이제 탑재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카카오톡도 지금 카카오톡은 지금 챗GPT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챗GPT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카톡을 보면서 챗GPT 버튼 누르면 바로 오픈 AI 챗GPT 화면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내가 AI를 질문하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미나이를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챗GPT를 좀 더 왜냐면 카톡에 바로 있기 때문에 챗GPT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서로 지금 제미나이와 이제 구글이죠. 구글과 오픈AI의 챗GPT가 둘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지금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용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새로운 게 빨리빨리 나오니까 쫓아가기가 지금 바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채팅방을 들어오셨고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 활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꺼보세요. 불을 다 꺼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우리는 낮이라 그죠? 응? 그건 뒤에 거만 있나 보다. 또 앞에 있나 보다요. 앞에 건 어디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좀 나요? 네. 그래요. 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 활용. 못 들어와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 활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 폰 이름은 알고 계시죠? 내 폰 이름. 내 폰 이름. 그죠? 그래요? 자, 이제 내 폰 이름을 아시려면 이제 상단바를 내려서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화면을 쭉 올리면 휴대전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전화 정보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 폰에 대한 그 이름, 모델명, 시리얼 번호, 그 다음에 IMEI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내 폰이 무슨 폰이다, 이름이 뭐구나, 갤럭시 뭐 A 시리즈 중에 뭐다, 아니면 S 시리즈의 뭐다, 아니면 폴더다, 아니면 플립이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아이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 우리 이 상단바에서 이 화면 있잖아요. 화면 가운데로 옮길까요? 가운데로 옮기는 게 좀 낫겠죠? 키워볼게요. 가운데로 옮기고 이 상태에서 상단바를 내리면 여기 이제 톱니바퀴가 있어요. 상단에 물론 아이폰은 여기 없죠. 아이폰은 이제 바탕화면에 이제 이 톱니바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내 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 쫙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그래서 이 메뉴들을 하나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디바이스 케어 같은 걸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디바이스 케어. 그래서 디바이스 케어를 해주시면서 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모리에 저장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초기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완전 초기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했던 데이터를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주고, 불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으니까 디바이스 케어를 해주시면서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이제 배터리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저장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메모리가 얼마 있는지. 그럼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가 오시면 메모리가 너무 없어서 이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업데이트도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계속 이제 사진도 찍고 뭐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 메모리 공간이 너무 적으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제 지금 나오는 폰들은 기본적으로 256부터 이제 메모리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적을 일은 없지만 예전에 조금 한 4년 전만 해도 64기가 뭐 이 정도 메모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쓸 공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폰이 안 나오는, 그런 메모리가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용량이 꽤 많아요. 거의 120기가 이상 정도로 탑재가 되다 보니까 꽤 많은 용량이 차지해서 이제 용량이 큰 폰들만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있는데 이거는 올라오면 업데이트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합니다 해서 올라오시면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해 주시면서 그거를 내 폰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버그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들이 또 올라와 소프트웨어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장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 폰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2, 3개월 동안은 이 업데이트가 잦아요. 새 폰이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 폰에 대한 사용 설명서도 여기 쭉 내려오면 팁과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읽어보시면 내 폰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터넷상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끔 연결되는 거라든지 내 폰에 대한 기능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 U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PC에서는 윈도우라는 게 있죠.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PC에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제어하는 그런 뭐 바탕이라고 보면 이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이 원 UI라는 이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을 돌리는 그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이제 바탕으로 깔리는 거거든요. 이런 게 지금 윈도우가 뭐 11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UI 원 UI도 지금 현재 버전이 8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AI가 동작하는 폰들은 거의 이 원 UI가 7에서 8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AI 동작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갤럭시 AI들이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AI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이 이제 아이폰도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아이폰은 14 이상 모델만 기능이 탑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저 뒤에 선생님이 지금 아이폰 버전이 어떻게 되죠? 버전이? 네. 잘 모르세요? 네. iOS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우리가 14, 15, 16 지금 18 이제 나올 시기가 됐잖아요.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이폰 뭐 여기 14. 14. 네, 14. 그럼 14까지는 14부터는 그래도 이제 AI가 탑재가 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고 갤럭시 폰에 들어 있는 AI 기능들이 어떤 게 있냐면 통화 어시스트가 들어 있어. 통화 어시스트. 이게 뭐냐면 이거 처음 장착이 됐을 때 우리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어디 택시사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외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통화를 하고 있어 둘이. 왜? 통화 어시스트를 통해서 그쪽 나라 말을 얘가 언어 인지를 해서 우리나라 한국말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나라 말로 바꿔서 그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통화 어시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편하죠. 이 해외 외국 사람하고 통화해도 통화 기능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말대로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통화 어시스트가 있듯이 카톡에도 번역을 하면서 내가 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카톡도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써야 될 것들이 이거예요. 글쓰기 어시스트. 또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게 이 글쓰기 어시스트 아까 우리 해보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지인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서로 친구분이 있고 지인이 있다면 이제 내일이 생일이야. 그럼 내일 됐을 때 생일 축하해, 친구야 생일 축하해라고 하죠. 그 정도 말 한마디가 끝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글쓰기 어시스트를 쓰게 되면 친구야 생일 축하해, 윤주 씨 생일 축하해 딱 했어. 근데 글쓰기 어시스트 생성 딱 누르면 이만한 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 멋진 글이 쫙 작성이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글쓰기 어시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글쓰기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쇼핑도 많이 하시죠. 쇼핑, 인터넷 쇼핑도 하실 거고 스마트폰에서도 쇼핑을 할 건데 리뷰를 쓰면 포인트를 주죠. 대체로 리뷰를 쓰면서 포인트를 주는데 그 리뷰 쓸 때 뭐라고 써야 돼요?
답쓰기 진짜 답답하죠. 솔직히 뭐 배송 빨라요. 그다음에 물건 좋아요. 그다음에 잘 받았어요. 요 정도 말이 끝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만 썼는데 AI 생성 버튼 딱 누르면 멋진 글이 쫙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 딱 누르면 그 댓글에 싹 가는 거지. 그럼 그걸 써놓으면 그 다른 고객들도 내가 좋았으니까 리뷰를 쓰는 거잖아요. 뭐 억지로 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댓글을 보시고 다른 고객도 구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업체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댓글이 올라오면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글쓰기 어시스트가 써보시면 아주 놀라운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통역 같은 실시간 통역 기능들을 뭐 대화나 강의나 회의 등의 영역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 어시스트에서도 어떤 맞춤법 검사라든지 갤럭시에서나 아니면 아이폰에서 음성 녹음을 했을 때 음성 녹음한 거를 얘가 쫙 요약을 해주고, 음성을 녹음했는데 음성 파일이잖아요. 그걸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텍스트를 글씨로 싹 써줘요. 그걸 써주고 그거를 또 요약까지도 해줍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가 이제 그런 음성 녹음이나 통화 내용을 글로 변환해주고 또 요약까지 해주는 이런 기능이 내 스마트폰에 들어있고, 물론 네이버에서도 클럽한 노트라고 해서 무료로 600분까지 매달 600분까지 음성으로 녹음된 거를 AI로 싹 글로 저장을 쫙 스크립트를 싹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 요약도 해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 어시스트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나중에 사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갤러리에서 수정할 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난 안 들어갔어. 그럼 나는 따로 찍어서 이걸 딱 끌고 와서 합성해서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안에 단딱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딱 찍어서 나만의 얼굴을 가지고 캐릭터화 시켜서 스티커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포토 어시스트.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좋은 장소인데 하필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 딱 있어. 이거 지우고 싶잖아요. 터치 한 번으로 지워진다라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이제 AI로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변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이번에 장착된 게 갤럭시 폰에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거야말로 진짜 스티커, 이모티콘 스티커까지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사진을 멋지게 영화처럼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 해가지고 또 하나 AI 기능이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영상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우리 둘이 막 대화를 나누고 있어. 이 대화 나누고 있는 인터뷰 영상을 옆에 찍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옆으로 오토바이 소리 확 지나가. 그 오토바이 속 노래가 녹음이 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음을 버튼 한 번으로, 둘이 대화 나누는 영상인데 지나가는 소음을 버튼 한 번으로 싹 지워줍니다. 이런 기능까지 오디오 지우개 기능으로 AI로 지울 수 있는 기능이 갤럭시 폰에는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우 브리프라든지 나우 넛지로 인해서 스마트 워크하게 나의 하루의 스케줄로 이렇게 내가 뭔가를 받아보는 이런 기능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헬스 데이터로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또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점점 이렇게 AI 기능들이 많이 늘어나 있다. 그래서 갤럭시 AI가 갤럭시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AI 기능을 아이폰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이폰에도 점점 AI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서로 경쟁을 하듯이 우리 이제 양분화가 되어 있듯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 있는데 여기 있는 기능들이 내 폰에는 없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래된 폰이라든지 최소 내가 가지고 있는 폰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4, 5년 전의 폰이다 그러면 거의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수업을 할 때 만약에 내 폰에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주로 얻은 걸 많이 쓸 거냐면 글쓰기 어시스트와 음성 변환, 음성 녹음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 어시스트는 기본적으로 탑재된 거에는 못 쓰지만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생일 축하해를 멋지게
친근하게 작성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글도 써주고 뭐 이모티콘이나 SNS에 올릴 정도로 이렇게 작성해줘 하면은 이모티콘도 써서 이게 작성을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런 AI 기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실감을 하고 계시죠. 예, 실감을 하고 계시고 요즘 삼성 가전 선전 어때요? 진짜 사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AI 기능이 막 들어있죠. 가격이 장난 아닐 거예요. 그거 완전히 풀세트로 다 사려면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오히려 그 가전제품을 벌써 이제 30년 전이, 저도 이제 결혼 30년 전이지만 그때만 해도 가전제품 끝에 봐야 돈 1,000만 원이면 다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돈 1,000만 원이면 아마 하나 정도밖에 못 살 거예요. 그 정도로. TV도 막 65인치 막 이러니까 이런 TV 물론 이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 KT나 SK나 그 LG U+ 그 인터넷 구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받는 TV 같은 경우는 삼성 정품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에 그런 쪽에 납품하는 TV는 가격대를 낮춘 TV들이고 진짜 삼성 대리점에서 파는 TV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제품들이 라인이 틀려요. 생산 라인이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같은 어떤 인치라 하더라도 가격대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금 현재 그런 제품을 내가 돈으로 두고 사지 않아도 지금은 어때요? 월 구독료. 예전에는 월 할부였는데 지금은 그 할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지금은 구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구독료나 할부나 똑같은 건데 말을 조금 바꿔놓으니까 조금 뭔가 고급스러워졌어요. 구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사진을 하기 때문에 어도비에서 월정 예약을 내고 매달 결제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예전에는 할부 금액이었는데 그게 이제 구독료로 이름이 바뀌어 있고 지금 모든 게 다 구독 시대라고 됐잖아요. 이 구독이라는 단어로 나온 책이 한 4년 전인가? 이렇게 책이 그때 엄청 나왔어요. 이제는 구독 시대라는 어떤 그런 구독 시대인가?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나올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구독이 대세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책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야말로 지금 가전도 구독을 하는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사지 않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설정 안에 있는 걸 다 하기에는 제가 아시는 강사님은 스마트폰에서 이 설정만 가지고 8주를 한대요. 이 설정만 가지고도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8주 이런 수업을 한대요. 근데도 다 못한대요. 이 설정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게 많대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당근 아시죠? 당근. 네. 당근 그 앱 하나만 가지고도 2, 3주를 한대요. 그 수업을. 지금 당근이 엄청나게 바뀐 거 아시죠? 당근이.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당근도 지금 동네 걷기라는 것 때문에 동네 걷기라는 게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걷기가 있는데 이런 플레이스를 지나가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최소 2원에서부터 21원이 내 통장으로 돈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다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이건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걸어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10번까지만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최대 210원까지 하루에 벌 수 있는 걸어 다니면서 그냥 터치만 하시면 되는데 동네 걷기. 네, 당근 안에 메뉴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당근도 예전에는 동네에서만 물건을 팔았죠. 지금 택배가 돼요. 전국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국 판매가. 근데 전국 판매가 가능한데 다른 거는 내가 물건을 팔면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파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았잖아요. 근데 당근에서는 둘 다 몰라요. 오로지 당근에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에서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팔았는데 저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샀어. 그러면 이제 그 판 날짜에 그 번호가 있어요. 번호. 그 번호만 적어서 박스에다 적어서 내놓으면 당근에서 가져가서 그 번호에 맞춰서 수신자 요거를 이제 파는 사람 이름도 안 적어요. 거기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택배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이제 일종의 이제 확인하잖아요. 확인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돈이 바로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근도 이 걷기 이런 걸 많이 하시면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으로 이제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스마트폰에 지금 보시면 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캐시워크를 쓰고 있는데 이 캐시워크는 포인트로만 쓸 수 있는데 이 포인트로는 살 수 있는 게 이제 10,000원짜리면 70%밖에 포인트를 못 쓰고 나머지는 내가 현금화를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배터리를 많이 소모합니다.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당근이라는 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게 바로 이제 앱테크라는 거예요. 앱테크. 앱테크라 하는 게 이런 앱을 이용을 해서 내가 조금씩 걸어 다니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퀴즈를 풀면서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어떤 그런 수익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게 많아요. 예, 특히 전철이나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이 이런 앱으로 인해서 수익을 놀리는 그래서 포인트로 적립이 돼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 있는데 그걸 좀 이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 안에 있는 AI 비서를 이제 조금씩 마스터해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뭐 오늘 하루에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가상 공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일상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현실이 2023년 이후에 스마트폰에 이제 거의 AI가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AI가. 그래서 그야말로 근데 그때만 해도 AI가 2022년도 초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픈 AI 챗GPT가 19년도 말에 발표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게 이제 22년도 1월 달부터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그 22년도 한 해 동안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전에는 AI가 없었냐? 있었죠. 그 전에도 AI는 있었는데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른 거는 바로 오픈 AI의 챗GPT 때문에 이게 수면 위로 뛰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또 이제 우리 이세돌이 AI하고 바둑도 두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AI로 인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전화로 집에다 전화를 하면 그 밥통에 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탁기가 돌아간다든지 냉장고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IoT 기능이라 해가지고 그 제어를 했었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AI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에는 본격적으로 23년도에 이제 장착이 되면서 이제 알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소통을 해왔는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했는지는 2006년도 이전에는 PC 시대였죠. PC 시대였는데 거의 PC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해왔어요. 그 전화기는 삐삐 뭐 이런 걸 썼었죠. 그 전에는 이제 썼다가 스마트폰이 이제 오면서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서 그 전에도 스마트폰은 있었어요. 이렇게 큰 거, 완전히 아령 같은 거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게 있었지만 90년대는 이제 그런 폰이 이렇게 큰 게 있었지만 근데 이때 나올 때도 2000년대에 나왔던 스마트폰도 되게 묵직했어요. 되게 그때도 꽤 컸었는데 지금보다는 오히려 작긴 했어요. 근데 등치가 이렇게 컸죠. 두꺼웠죠. 아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배터리도 엄청나게 두꺼웠고 그런 스마트폰 시대가 왔었지만 이제는 생성형 AI 시대가 와서 스스로 묻고 창조하는 어떤 그런 동반자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진짜 이 마술본 같은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게 바뀌는 이런 마술본 같은 세상이 현재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다. 뭐 일론 머스크는 하는 얘기가 앞으로 몇 년 아니라고 그랬더라? 10년 아니면
모든 생산 라인에 거의 이제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여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인데 거기 생산 라인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사람은 딱 3명이에요. 다 로봇이에요. 그 앞에 그 메인 앞에 3사람만 앉아 있어요. 한 사람씩 라인 앞에. 이제 그 사람도 나중에 없어지겠죠. 그 사람조차도.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 우리 현대자동차 만든 아틀라스가 그 로봇이 생산 라인에 이제 사람처럼 돌아다닐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노조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자기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노조에는 반대하고 있는데 2027년도부터는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다 하겠다. 이제 그 정도 2년의 유효 기간 이제 지금 작년부터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착을 해서 이제 라인에 쓴다고 하죠.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에 그 중국 마라톤 대회에서 그 사람이 뛰는 마라톤 대회에 로봇이 같이 뛰었거든요. 근데 작년만 해도 로봇이 뛰다가 쓰러지고 막 무너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번 로봇은 같이 했습니다. 완전히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사람처럼 완전히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옆에 붙어 이게 뭐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오롯이 로봇이 뛰었어요. 그만큼 1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죠. 1년 사이에. 그다음에 이제 서울도 아직 저는 못 타봤는데 자율주행 버스 있잖아요. 물론 속도는 많이 안 나고 있지만 그런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택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드론 택시 역시도 자율주행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지금 현실을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실로. 아마 진짜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에도 AI 기능이 꽤 많이 들어있을걸요. 최근에 사신 분들은 AI 기능이 꽤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을 지칭을 해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그래서 앱을 직접 찾아서 실행을 하고 검색을 찾아서 직접 타이핑을 하고 화면에 모든 거를 이제 보면서 내가 모든 걸 해왔던 그런 신인류가 포노 사피엔스였어요. 신인류가. 스마트폰과 같이 모든 거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는 AI 사피엔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AI에게 말로 명령을 하고 맥락을 물어보고 요약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만 주면 AI가 초안을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완성본까지 해주는 이런 기능까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회의를 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 중에 제일 좋은 이야기로 돌출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나가잖아요. AI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답이 다 다르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해도 이게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AI한테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나온 답을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다시 AI한테 물어보면서 최종 정리를 하는 이런 시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AI들. 그래서 뭐 손을 안 쓰고 말로만 스마트폰을 불러서 전화를 걸라고 하든지 문자를 보내라고 하든지 어떤 검색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네. 느껴지세요? 네. 그렇게 우리는 AI 사피엔스다라는 거를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AI 사피엔스로 진화되고 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핵전쟁 나면 다 없어집니다. 핵전쟁. 자, 우리가 근데 스마트폰이 처음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지금 3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사람 다 바보 된다 막 그랬거든요. 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전화번호 그렇게 많은 걸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다 안 못 외우잖아요. 지금 10개도 못 외울걸요, 지금 아마? 전화번호 외우는 게? 외우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는. 왜냐? 그냥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외우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 대신 그때 그 스마트폰을 쓰던 사람이 다 바보가 됐나요? 아니에요. 다 새로운 걸로 발전을 하고 새로운 걸 또 공부하고 또 개발하고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잖아요. 그게 나온 게 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내가 주어진 일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바보죠. 근데 우리는 주어진 그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변화의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걸 찾아내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시대에 물론 일자리는 없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 로봇이 와서 하니까 없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개발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소수 인원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누가 하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강의를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자료를 만들려면 막 찾아서 이 강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딱 내가 포맷만 딱 주면 알아서 쫙 만들어주고 그걸 내가 검토하고 수정하고 하는 시간으로 몇 날, 며칠 걸릴 게 하루면 끝나고 그 하루에 걸렸던 게 예전에는 몇 시간이면 끝나는 이런 시간을 하면서 그리고 그 남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거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시기가 온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바보가 된다는 것보다는 또 점점 새로운 길로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시니어가 많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다고 그 프로테이지는 제일 많대요. 1위라고 합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이제 사업을 그쪽으로 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AI를 통해서 AI 활용 도구로 그 시니어를 대상으로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찾아보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AI 바보에서 탈출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쥐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강력한 마법을 이제는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이제 새로운 거를 배우시면서 눈을 뜨고도 그 의미를 모르는 시대는 끝나게끔 이제 지나가게끔 해주고 새로운 마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해드려도 오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서포터즈 활동은 이 든든한 1급 비서는 바로 이 스마트폰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다. 외국인 인터뷰 통역도 가능하고 외국인 많잖아요. 요즘 진짜 오히려 지방에 올수록 더 많더라고요. 우리 원주 문막도 꽤 많고 이천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천인데 이천도 은근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하고의 통역 지난번에 이제 사진관에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왔었는데 한국말을 하시면서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좀 단어들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제가 이제 구글 번역을 켜서 바로 대화를 시도를 했더니 자기들도 웃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서로. 왜냐? 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통역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뭐 1시간, 2시간짜리 대화 그 영상들을 그걸 요약을 하려면 내가 풀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링크만 딱 챗GPT나 제미나이에다 갖다 넣어주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요약해달라고 딱 하면 어때요? 1분도 안 걸려서 그냥 바로 요약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긴 자료도 요약을 해주고 지금 제가 만든 이런 PPT 자료도 갖다 넣으면 요약을 쫙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 교정과 이제 기사 초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AI 1급 비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AI로 통해서 뭔가를 만들면 그 만든 거를 지인들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지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왜냐?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그걸 배우고 나면 보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배웠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문구가 답변이 금방 옵니다.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엄마 평상시 모르고 지냈던 우리 엄마가 이런 걸 나한테 보냈네. 생일 축하 카드를 예쁘게 AI로 만들어서 보내줬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우리 엄마 달라졌네. 뭔가 배우신다더니 좀 더 뭔가 이런 다르게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좀 더 1급 비서로 AI 1급 비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미나이는 왜 제미나이를 이제 챗GPT보다 먼저 알려드리냐면 제미나이는 스마트폰 안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아예 들어 있고 그 전에는 뭐로 되어 있었냐면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으로 들어와 있었지만 그 어시스턴트 기능과 제미나이 기능을 합쳐서 지금 스마트폰 갤럭시는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카카오톡에서는 이제 챗GPT를 카톡 안에 메뉴로 장착을 하게끔 왜냐 서로 사용자를 뺏기면 안 되니까 이런 기능을 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미나이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구글이라는 것 때문에 구글이 어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검색 포털 사이트잖아요. 우리나라만 안 쓰고 있는 나라. 그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많이 안 쓰는 나라. 네이버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나라는 러시아. 이렇게 전 세계에서 두 나라만 구글 검색을 메인으로 쓰지 않는 나라입니다. 메인으로 쓰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이렇게 구글 모든 검색을 구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비행기 모드에서도 완벽하게 작동을 한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는 무료로 써도 좀 더 다른 생성형 AI보다도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유료로 가지 않아도 이 검색이라든지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글 제미나이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AI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앱도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상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특화된 이 PPT만 또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사이트도 있고 요약도 해주는 사이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미나이는 가지고 있다. 구글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고 써야 되나요? 제미나이, 챗GPT 지금 일단은 두 개 다 앱을 설치해 놓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나오는 답이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는 이게 더 좋다, 챗GPT가 더 좋다, 제미나이가 더 좋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이 설치해놔도 무료 버전은 충분히 제미나이나 챗GPT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통역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외 식당 예약이나 비즈니스하고 통화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내 기능 스마트폰에는 들어와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 사신 폰들은 기능이 들어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통역한다는 거, 이제 구글 번역이라든지 팝하고 번역이라든지 이런 기능으로 화면에 띄워놓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그 나라가 만약 러시아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말레이시아 사람인지 뭐 태국 사람인지 이거 나라를 설정해 놓으면 내가 말한 문장이 바로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그 다음에 음성으로도 들려주는 이런 기능까지 들어있는 게 바로 대면 통역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글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나온 팝하고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60개가 넘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 구글 번역은 인터넷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소 한 59개 언어까지도 번역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네이버 네이버 앱 팝하고는 한 9개인가 13개 정도의 언어만 번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언어들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저기는 무료예요? 지금 선생님 이거는 무료죠. 이거는 무료입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번역이나 팝하고 번역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에. 그래서 이제 통역으로는 이런 식당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에 렌즈 기능이 있잖아요. 이 렌즈로 네이버 렌즈나 구글 렌즈로 이런 바로 화면을 비춤으로 인해서 번역이 되는 그 다음에 카메라로 찍음으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를 찾아주는 이런 기능들이 이 렌즈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구글 렌즈나 네이버 렌즈 이거는
우리 서포터즈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 그런 2개 앱이 있습니다. 그 2가지 앱은 충분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는 스마트폰 솔직히 우리 키보드 자판이 너무 작잖아요. 작아서 터치하기가 솔직히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잘하는데 두 손으로 하면서 막 엄청나게 진짜 보이지 않는 속도로 막 타이핑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뭐 한 손으로만 저도 이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음성 입력이 있잖아요. 근데 음성 입력이 너무 잘 돼요. 이게 아주 텍스트를 잘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으로 입력을 해서 타이핑을 충분히 얘가 텍스트로 바꿔주기 때문에 굳이 나는 타이핑을 잘 못한다, 속도도 느리다, 그럴 때는 음성으로 바로 받아 적어서 바로 이렇게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음성 입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도 음성 입력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그 다음에 이제 타이핑을 안 해도 아까 음성 녹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음성 녹음으로 대화를 아예 그냥 편하게 인터뷰를 하시면 음성 녹음이 다 되면 그걸 갖다가 내가 스크립트로 전체를 다 텍스트화 시켜도 되고 그걸 요약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막 받아 적으면서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그 상대방하고 저런 취재를 나가셨을 때 음성 녹음 기능 버튼 딱 하나 놓고 스마트폰 올려놓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녹음 버튼 눌러서 대화를 나누시면 아주 녹음이 잘 됩니다. 너무 잘 되고요. 이런 웬만한 소음도 그냥 좀 이게 거슬러서 그냥 바로 들어오니까 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한 음성 입력으로 인터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SNS 글쓰기 할 때 이제 철자, 문법 이런 것들도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많이 이제 쓸 때 이런 오타, 그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AI가 제대로 분석을 해서 바로 교정을 딱 해서 터치만 하면 교정된 문장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수업 중에 실습을 하면서 같이 배워 나가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15주 동안의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글쓰기의 문체 변환에 대한 거, 간단한 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친근하게 해서 좀 멋지게, 그 다음에 정중하게 이런 것들을 글로 싹 바꿔주는 이런 기능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다. 그냥 요거는 이제 아이폰에도 14 이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아이폰은 제미나이가 아니라 챗GPT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이폰은 챗GPT가 연결이 되어 있고 갤럭시는 이제 제미나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써주는 거죠. 간단하게 쓰면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까지 써서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전체적으로 AI 이런 글들을 나는 요 문장 쓰기도 막 머리에서 막 짜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5줄인데 요런 문장조차도 짜내야 되는데 그냥 오늘 AI 스마트폰 체험을 서포트로 수업을 듣고 왔다 라고만 써도 그리고 나서 생성 버튼 딱 누르면 멋진 글이 작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다음 주부터 제대로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긴 뉴스 요약 이런 것들도 해주고 그 다음에 네이버 안에 뉴스 기사를 보실 때도 요약 버튼이 있어요. AI 요약이라는 그 모든 뉴스 사이트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뉴스 사이트에서는 그 AI 요약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딱 누르면 그 긴 문장의 뉴스도 요약해서 딱 보여줘요. 이런 것들이 각각의 포털 사이트 안에도 들어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요약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읽을 시간이 없다면 이런 구글 비서나 아니면 렌즈를 통해서 아니면 제미나이나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유튜브 핵심 영상 이렇게 구간별로 추출을 해달라고 해도 되고요. 긴 영상 이런 것들이 끝까지 보지 않아도 구간별로 요청을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의 장점에 대한 설명과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결론과 요약을 순서대로 나열해줘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로 아예 딱 정리를 해서 딱 보기 좋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시각화된 인포그래픽 자료로 만들어줘 하면 이거 글을 아주 멋지게 이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처럼 시각화된 자료로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제미나이 안에, 챗GPT 안에, 특히 제미나이 안에 이런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챗GPT는 슬라이드 만드는 기능까지는 들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 안에 제미나이는 이 슬라이드 만드는 거 이런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뚝딱 하기만 하면 이런 영상들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이거는 갤럭시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서클 투 서치.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서클 투 서치? 자, 서클 투 서치는 뭐냐면 화면에 어떤 화면이든 화면에서 동그라미만 치면 그 동그라미 친 거를 얘가 검색을 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TV 선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갤럭시 폰에서 여자 외국인 여자 한 명이 나와서 같이 뭐 입을까 하다가 뒤에 여자의 두 명 친구가 같이 나오면서 서로 의상을 이제 입고 트렌디하게 바꿔서 입고 나오는 보셨죠? 그 광고.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광고에 바로 이 서클 투 서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보시다가 사진을 딱 카메라로 찍으면서 그 여배우가 입은 가방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 너무 난 사고 싶어. 그럼 그걸 꽉 해서 서클 투 동그라미 딱 치면 그 가방을 무슨 가방인지 찾아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진 찍었는데 저 뒤에 우리 안객실 우리 선생님 모자 쓰고 있는 게 너무 이뻐. 그 모자만 싹 해서 그려놓으면 그 모자로 찾아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클 투 서치로 찾아주는 이런 기능도 수업 시간에 같이 배워볼 거고요. 할 거 많습니다, 진짜. 이렇게 검색으로 모든 이미지와 텍스트로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서클 투 서치로 꽃도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도 찾아볼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어떤 의상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능이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실습은 같이 안 하지만 화면상에 내가 띄워오는 화면에서 내가 스마트폰에 홈 버튼 아시죠? 홈 버튼 동그라미 가운데 거 그것만 꾹 누르면 화면이 뭔가 바뀌어요. 거기에 내가 동그라미를 그냥 손가락으로 치면 딱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요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에서 만약에 네이버로 가서 네이버에서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가 자 네이버 요 화면에서 지금 여기 이제 치킨이 나왔죠? 요거를 제가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얘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요? 소바바 바삭 황금 홀리 치킨이라 나오죠? 예, BHC 안심 초촉 치킨 AI로 닭튀김이래요. 얘는 지시대님이 닭튀김이고 메가더 세페의 문과 관련한 CJ 제1제당에서 진행하는 대구마 할인 행사래요. 지금 이 화면은 요거는 할인 행사 써있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잖아요. 지금 흔들려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뭐로 나오냐? 뭐로 나와요? 배터리 홀더 겸 보조 배터리 케이스. 보조 배터리로 나오죠? 여기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카메라를 비추면서 내가 뭔가 찾고 싶어. 그러면 저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꾹 눌러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만 칠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차오죠? 찾죠? 이거 은근히 비싸요, 이 의자. 저도 살려고 했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이 의자가.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홈 버튼의 기능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입니다. 서클 투 서치. 그래서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버튼이 낮아서 누르면 재미나이 검색이. 자, 동그라미 안 쳐도 다 나오던데. 네.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거를 구글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렌즈는 네이버 렌즈로 사진을 찍으면 얘를 또 찾아주죠. 근데 찾아주는데 얘 서클2 서치는 어느 화면에서도 카메라 화면이 아닌 어느 화면에 스마트폰의 어느 화면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그거를 얘가 원하는 대로 요약을 해주고 검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AI 기능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음성 녹음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 이제 AI 녹음,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요약해주는 거는 음성 녹음 앱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앱, 사이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도 나중에 그런 음성 녹음 앱이 아닌 좀 더 진화된 앱들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려드릴 건 되게 많은데 그 시간 안에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14주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지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 따라오시고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본적인 걸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스마트폰 안에 이제 좀 이제 기본적인 거 이런 거예요. 네이버 렌즈는 네이버 앱을 실행하면 렌즈가 나와요. 여기 바로 이 동그라미 실행해 보셨나요? 네. 예, 요런 거 여기에 들어있는 네이버 렌즈 여기에 있는 요 기능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는 구글 렌즈가 있어요. 구글 렌즈. 이 구글 렌즈가 있는데 이 구글 렌즈가 가지고 있는 AI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AI 글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간단하게 지금 간단한 기능만 알려드렸는데도 지금 시간이 어떻게 해요? 금방 가죠. 예, 너무 빨리 갑니다. 너무 빨리 가니까 앞으로 제가 준비해서 알려드려야 될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능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인지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쉽게 쉬운 앱들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걸석하지 마시고 잘 매주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